70세 이상 어르신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뒤흔들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만 하면 건강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언제 걷느냐에 따라 걷기는 여러분의 뇌를 살릴 수도, 반대로 뇌졸중 위험을 10배로 높이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운동을 하겠다며 집을 나섰다가 되돌아오지 못한 어르신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잘못된 식습관도 잘못된 약 복용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걷는 시간대를 잘못 선택했을 뿐입니다. 특히 70세 이후의 혈관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새벽, 햇볕이 가장 강한 한낮, 혹은 늦은 밤, 이 3시간대는 뇌혈관이 가장 불안정해지는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때 걷는 것은 건강이 아니라 위험한 도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70세 이후 절대 걸으면 안 되는 4가지 죽음의 시간대, 그리고 뇌를 지키고 기억력을 되살리는 2가지 황금 시간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정보입니다. 집중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노인을 위한 더욱 유용한 건강 정보를 매일 받아보시려면 이 박사님의 구독을 신청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난 30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가장 안타까운 사례들은 늘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본인은 건강을 위해 걸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몸이 가장 취약한 시간대에 걷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정확히 모르고 운동하다 큰 위험을 겪은 분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누구보다 솔직하게 숨김없이 여러분의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하나의 강력한 생리적 자극입니다. 잠에서 막 깨어나면 심장은 갑자기 속도를 올리고 혈압은 하루 중 가장 빠르게 변화합니다. 혈관은 밤새 굳어 있다가 아침에 다시 펴지는 과정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런 민감한 순간에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뇌혈관은 갑작스러운 압력 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쉽게 막히거나 터질 수 있습니다. 제가 수술실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환자들이 바로 이 시간대에 운동을 했던 분들이었습니다. 또한 한낮의 뜨거운 시간은 단순히 더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강한 햇빛은 체온을 빠르게 올리고 우리 몸은 열을 식히기 위해 혈액을 피부 쪽으로 집중시킵니다. 그 결과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고 뇌는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일도 70대 이후에는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됩니다. 저는 이 시각에 걷다가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온 어르신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대부분 이 정도 더위쯤은 내가 잘 버텨왔다고 말씀하셨지만 나이가 들면 혈관의 여유가 사라지고 작은 변화도 큰 결과를 불러옵니다. 늦은 밤 걷기 역시 매우 위험합니다. 이 시간은 뇌가 회복 모드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신경세포를 재정비하는 중요한 일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때 억지로 몸을 움직이면 회복 리듬이 깨지고 혈압 조절 기능도 영향을 받습니다. 밤 10시 이후의 걷기는 단순히 피곤함을 넘어 혈관이 가장 불안정한 상태에서 몸을 자극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대에 갑작스럽게 시야가 흐려지거나 말이 꼬이는 증상을 보인 환자들을 여러 번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약 복용 직후 걷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먹고 곧바로 걷는 것이 약효를 높인다고 믿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면 몸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 박동이 조절되고 혈당이 감소합니다. 이 미세한 조정 과정에서 걷기를 하면 변동을 만나 심장은 혼란에 빠지고 뇌는 충분한 혈액을 받지 못합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약 먹고 걷다가 어지럼증, 실신, 심지어 뇌경색까지 경험했습니다. 몸이 균형을 회복하기도 전에 자극을 추가하는 것은 배에 짐을 싣자마자 강물에 떠미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위험의 핵심은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조절 능력이 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 하루 5번씩 우다다 뛰어다녀도 괜찮던 몸이 70세 이후에는 아주 작은 변화에도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걷기라는 단순한 행동도 시간대를 잘못 선택하면 건강을 지키려다 오히려 건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단순한 의학 지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환자들의 경험, 실제 응급실에서 본 현실, 고통스러운 후유증을 겪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제 걷느냐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뇌혈관을 살릴지 위험에 빠뜨릴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부터 걷기 시간대가 왜 생명을 좌우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셨다면 다음으로는 70세 이후 절대 걸으면 안 되는 위험한 시간대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대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 건강은 놀랍도록 안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왜 걷기 시간대가 생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지 조금씩 감이 오실 겁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뇌와 혈관이 노화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뇌와 혈관이 젊을 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걷기 운동이 좋다는 믿음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우리 몸의 2%밖에 되지 않지만 전체 산소의 20% 이상을 사용합니다. 즉, 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항상 일정한 혈류량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혈류 조절 기능이 크게 약해집니다. 혈관 벽은 딱딱해지고 탄력은 떨어지며 작은 변화에도 쉽게 손상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특히 미세혈관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져 아주 작은 충격에도 막히거나 터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문제는 혈압과 혈당이 가장 크게 요동치는 특정 시간대입니다. 이때 뇌는 단 몇 분의 혈류 부족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습니다. 뇌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뇌세포는 3분 만에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고 5분이 지나면 죽기 시작합니다. 10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후유증이 남습니다. 저는 수술실에서 이미 이 시간대를 잘못 선택해 걷다가 쓰러진 환자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지만 뇌 MRI에서 작은 혈관이 막혀 있었고 언어 기능이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침에 혈압이 빠르게 상승하는 이유는 몸이 휴식 상태에서 활동 상태로 전환될 때 심장과 혈관이 급격한 변화를 겪기 때문입니다. 70세 이후의 혈관은 이러한 변화를 견딜 여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밤중에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난 직후에는 혈관이 가장 딱딱하게 수축한 상태입니다. 이때 걷기 운동을 하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갑자기 떨어지면서 혈관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한단 역시 위험합니다. 강한 열기와 자외선으로 인해 체온이 오르면 혈액은 체표면으로 이동하고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이는 마치 정원에 물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식물이 시들듯이 뇌세포도 산소 부족에 시달립니다. 충분한 혈액을 받지 못한 뇌는 어지럼증, 시야 흐림, 실신, 심하면 뇌졸중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늦은 밤은 또 다른 이유로 위험합니다. 밤이 되면 우리 몸은 멜라토닌을 분비하고 뇌는 낮 동안 쌓인 독소를 제거하고 휴식을 취하려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때 걷기를 하면 뇌가 다시 각성 상태로 들어가고 혈압이 불안정해집니다. 또한 어두운 밤길은 넘어짐과 충돌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며 노년층에게 낙상은 곧 뇌 손상, 고관절 골절 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 복용 직후 걷는 것이 특히 위험한 이유도 여기서 설명됩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혈관과 심장의 조절 상태를 빠르게 변화시킵니다. 혈압이 갑자기 내려가거나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고 이때 몸을 움직이면 변동이 변동을 만나 균형을 잃게 됩니다. 이는 뇌혈류 감소를 유발하고 뇌가 즉각적으로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약 먹고 걷다가 현기증으로 쓰러지는 사례는 병원에서 매우 흔합니다. 이처럼 뇌혈관은 시간대에 따라 취약해지는 순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어떤 시간대에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걷기라도 70세 이후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는 절대로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걷기 시간대가 중요한지, 뇌가 어떤 순간에 가장 취약해지는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70세 이후
절대 걸으면 안 되는 구체적인 시간대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들만 피하더라도 여러분의 뇌혈관은 훨씬 더 안전해지고 위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뇌와 혈관이 얼마나 쉽게 영향을 받는지, 작은 변화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대가 가장 위험한가? 그리고 왜 같은 걸음이라도 어떤 시간에는 건강을 망치는 독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어르신들이 좋다고 믿고 실천해 왔지만 사실은 뇌혈관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시간대들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걷다가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위험한 시간대는 해가 뜨기 전 이른 새벽입니다. 이 시간은 많은 분들이 가장 건강한 시간이라고 오해합니다. 공기가 맑고 조용하니 몸과 마음에 좋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시간은 뇌혈관이 가장 취약해지는 순간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과정에서 혈압은 급격하게 상승하고 심장 박동은 빠르게 올라갑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변화가 문제없이 지나가지만 70세 이후에는 혈관벽이 더 단단해지고 탄력을 잃어 작은 압력 변화에도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새벽 걷기 중 갑자기 어지럼증, 손저림, 언어장애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시간대는 햇볕이 가장 강하게 내리쬐는 한낮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D를 받기 위해 일부러 이 시간대를 선택하지만 실제로는 뇌혈류 감소 위험이 가장 높은 시간입니다. 뜨거운 햇볕에 노출되면 체온이 빠르게 상승하고 몸은 열을 식히기 위해 혈액을 피부 표면으로 보냅니다. 이때 뇌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어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시야가 흐려지거나 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심지어 실신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짧은 시간 걷는 것만으로도 탈수와 뇌혈관 스트레스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세 번째 위험 시간대는 밤 10시 이후입니다. 이 시간은 뇌가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회복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시간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멜라토닌이 분비되면서 몸은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늦은 밤 걷기를 하면 뇌는 다시 각성 상태로 돌아가고 이로 인해 수면이 방해되며 생체 리듬이 무너집니다. 결과적으로 불면증이 생기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기억력도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밤길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넘어지거나 부딪힐 위험이 낮 시간보다 훨씬 높습니다. 노년층의 낙상은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장기간 후유증을 남기거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실천하는 위험한 시간대가 바로 약을 복용한 직후입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면 몸에서 즉각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혈당이 갑자기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몸은 균형을 잡기 위해 바쁘게 조절을 시도합니다. 이 미세하면서도 중요한 과정이 이루어지는 동안 걷기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이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어지럼증, 구토, 식은땀, 실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약을 먹고 곧바로 운동했다가 넘어지거나 실신해 응급실로 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약이 몸에서 안정적으로 흡수되기까지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필요하므로 이 시간대의 운동은 뇌혈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시간대는 모두 혈압과 혈류가 크게 변화하거나 뇌가 휴식을 취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다시 말해, 같은 걷기라도 이 시간대에 하면 뇌혈관이 갑자기 압박을 받거나 혈액 공급이 부족해져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혈관의 탄력성과 회복 능력이 떨어져 작은 변화에도 쉽게 손상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왜 걷는 시간이 운동의 효과를 좌우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뇌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유지하며 잠의 질까지 개선하는 두 가지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기만 해도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뇌를 살리는 진정한 보약으로 바뀝니다. 지금부터 그 시간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걷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실제로 뇌와 심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도대체 어느 시간에 걸어야 진짜 건강해지는 겁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가지 황금 시간대는 단순한 권장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해낸 결론입니다. 이 두 시간대만 잘 지켜도 걷기는 위험한 활동이 아니라 뇌를 살리고 기억력을 지키는 강력한 보약으로 바뀝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대는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는 몸이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 생체 리듬이 안정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혈당과 혈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심장 박동도 규칙적으로 돌아옵니다. 즉, 뇌혈관이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인 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이 시간에 햇볕은 과하지 않아 체온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비타민 D를 생성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단순히 뼈 건강뿐 아니라 뇌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기억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오전 중반의 걷기는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실제 여러 연구에서 이 시간대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노년층의 집중력, 판단력, 기분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우울감, 무기력감, 멍한 느낌 등을 자주 호소하는 분들은 바로 이 시간대에 걷기를 실천하면 변화가 확연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간대는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간과하지만 사실 이 시간은 뇌가 하루를 정리하는 과정을 시작하기 직전으로 가장 안정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낮아지고 하루 동안 소모된 에너지를 회복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또한 오후 시간에는 우리 몸의 근육이 가장 유연해져 부상의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있는 어르신들도 이 시간대에는 상대적으로 걷기가 수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시간대의 걷기가 수면의 질을 결정짓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늦은 오후에 하는 약간의 운동은 체온을 적당히 올렸다가 다시 서서히 낮추는 과정을 만듭니다. 이 체온 변화는 멜라토닌 분비를 돕고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새벽에 자주 깨는 증상, 뒤척이며 잠을 못 이루는 불면증,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무거움 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저는 많은 환자들에게 이 두 가지 황금 시간대를 권고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침에 멍했던 머리가 맑아지고 낮에 졸음이 줄어들고 무엇보다 걷기 후 잠이 훨씬 깊고 안정되었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치매 초기 단계에서 기억력이 약해진 환자들도 걷는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뇌 MRI에서 뇌 위축 속도가 안정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황금 시간대라고 해서 무조건 오래 걷거나 빠르게 걸어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70세 이후에는 운동의 양보다 리듬과 안정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즉, 꾸준하고 부드러운 걸음, 과하지 않은 속도, 그리고 몸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걷는 것이 핵심입니다. 숨이 차서 대화가 어렵다면 속도가 너무 빠른 것입니다. 가벼운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한 황금 시간대라고 해도 날씨와 환경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너무 더운 여름철에는 오전 10시 이전 혹은 오후 6시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고 겨울철에는 길이 미끄럽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바람이 강하거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실내 걷기나 쇼핑몰 산책으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어떤 시간에 걷는지, 어떤 마음으로 걷는지에 따라 뇌를 공격하는 독이 될 수도 있고 뇌를 살리는 기적의 치료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70세 이후의 걷기는 시간 선택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두 가지 황금 시간대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바꿔놓은 검증된 건강 공식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황금 시간대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즉 걸음 속도, 호흡법, 그리고 뇌를 자극하는 걷기 요령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걷기 좋은 황금 시간대를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아무리 좋아도 잘못된 방식으로 걷는다면 여전히 뇌와 혈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얼마나 오래, 얼마나 빠르게 걷느냐보다 어떻게 걷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어르신들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걷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걷기 원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호흡의 리듬입니다. 걷기 운동 중 숨이 지나치게 가빠지면 뇌에 공급되는 산소량이 불안정해지고 어지럼증이 쉽게 올 수 있습니다. 숨이 차서 대화를 이어가기 어렵다면 그 속도는 이미 과한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호흡은 편안하게 들이쉬고 내쉬며 걸음과 함께 자연스럽게 리듬을 맞추는 것입니다. 깊게 들이쉰 뒤 천천히 내쉬는 방식이 뇌로 가는 혈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보폭과 속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빨리 걷는 것이 더 좋은 운동이라고 오해하지만 70세 이후에는 너무 빠른 걸음이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폭은 너무 넓게 벌리지 말고 발 뒤꿈치가 먼저 닿고 이어서 발바닥 전체가 자연스럽게 굴러가도록 걸어야 합니다. 이런 방식은 무릎과 허리의 부담을 줄여주고 균형 유지에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팔의 움직임과 몸의 균형입니다. 팔을 크게 흔드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게 높이 올리거나 과도하게 흔들면 어깨와 목의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고 시선은 바닥이 아닌 전방을 향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노년층 사고의 상당수는 발끝이 낮은 턱에 걸리거나 바닥의 작은 요철을 미처 보지 못해 발생합니다. 네 번째는 지면 선택입니다. 노년층에게 가장 위험한 환경은 울퉁불퉁한 길, 경사로, 젖은 바닥입니다. 가능한 한 평평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길을 선택하고 어두운 시간대에는 절대 혼자 걷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신발은 바닥이 두껍고 발목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기능성 신발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걷기 전에 반드시 가벼운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발목 돌리기, 무릎 굽히기, 어깨 돌리기처럼 3-5분 정도만 투자하면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갑작스러운 혈압 변화나 근육 경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준비가 큰 사고를 막습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올바른 시간과 올바른 방식이 결합될 때 비로소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됩니다. 다음에서는 실제 어르신들의 사례를 통해 걷기 시간과 방식이 어떻게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을 위한 더욱 유용한 건강 정보를 매일 받아보시려면 이 박사님의 구독을 신청하세요.